제목이 교회 인유신문인가 언론에? 네, 지금부터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네? 같이 가는 길 무지개에서 민주사회 대한 명함 변호사 모임, 있으신가요? 소비자 인권위원회, 성소자 사회반대 무지개 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소자 혐오 반대의 날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학부생들이 무지개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체풀에 참석했습니다. 체풀은 경건하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소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체풀을 마친 후에 무지개색 깃발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입은 것은 한국 교단과 그다음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반성하고 연대와 한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건 이후에 보수 기독교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일종의 논란이 생기기 시작하자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한테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 분에 대해서는 유기정학, 6개월의 유기정학, 그 다음에 근신, 반성문 제출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징계 무효 확인 및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이렇게 했고, 작년 7월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징계 무효 확인 판결이 나와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징계가 위법했다는 것이 법원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법원이 판결이 나온 후에도 학교 측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또는 수업 자리에서 또는 다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해당 판결은 절차적 위반만 따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징계의 절차가 잘못된다고 한 것일 뿐 징계의 내용이 잘못된다고 한 것이 아니다. 똑같은 행위가 있다면 또다시 우리는 징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이후에 경영교육 체풀 규정을 바꿔서 이런 행위를 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는 중보조항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징계 과정에서 학교는 징계 사실을 담은 소책자를 교단 총회에 배포하는 등 학생들의 명예를 훼손해왔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후에도 징계를 계속 해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에게 불필요하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학교 측이 어떤 징계를 포함해서 위법행위에 된 것을 분명하게 잘못을 인정받고 법원으로부터 책임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원고들은 이제 장로의 대학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 4분이고요. 피고는 학교법인 장로의 신학대학교입니다. 소송 청구 금액은 총 4,500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송 취지에 대해서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대리인단에서 대신 장사원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의 소송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에 법원의 징계무효 확인 판결 이후에도 장신대는 법원이 절차에 대한 판단만 하였으니 징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체풀 규정을 개정하여 같은 행위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장신대의 징계 사실 유포에 의하여 교단 내에서 낙인이 찍혔고 전도사로 사역행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목사고시에 불합격하는 등 향후 목회자로서의 진로가 불투명해져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은 장신대의 징계 처분의 위법성을 분명히 확인받고 장신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장신대의 불법 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장신대의 징계 처분은 사회 상규에 현저히 반하는 위법한 징계권 행사였습니다.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한 행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장신대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신대가 원고들을 징계한 것은 특정 언론의 보도로 인하여 논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장신대는 교육 책임자로서 원고들을 보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고들을 징계한 것은 사회 통념이나 사회 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한 징계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둘째, 장신대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 처분 사실을 유포해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장신대는 2014년 8월에
예장통합총회장에서 전국의 노회장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원고들의 성과 학년이 기재된 소책자를 작성하여 총회 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내용이 인터넷에 유포되었고 원고들이 교단 내에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서 명예훼손에 대한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패소 판결 공지를 장신대 대학신문에 게재하도록 하는 청구도 병행하였습니다. 셋째, 장신대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그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 서천명은 복학 신청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교 복귀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장신대의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습권 침해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가 내려진 시점인 2018년 7월 27일부터 이 사건 징계 처분이 법원으로부터 무효 확인을 받은 2019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 학업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없어 심각하게 학습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둘째, 양심의 자유 침해입니다. 이 사건 징계 처분 중 반성문 제출의 징계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원고들은 이 징계로 인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았습니다. 셋째, 명예훼손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입니다. 이 사건 징계로 인해 원고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단인 예장통합 내에서 심각하게 자신을 침해했습니다. 원고들은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거나 목사고시에서 불합격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20대의 대부분을 이 과정에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정신대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노력이 헛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의 의미는 비단 원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혐오와 차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학도로서 양심에 따른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혐오에 맞서 용기를 낸 원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장신대가 징계를 한 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엄중히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대하여 학교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 사회적으로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서 변호사님의 말처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원고들이 겪은 정치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장신대학교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가졌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징계 과정에서 어떠한 책임을 방기하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고분 중에 한 분이신 이제 오세찬 분께서 어떤 사건의 어떤 의미나 그냥 생각들에 대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저희의 친구들은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지만 저희는 학교도 교회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내린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척이 갈수록 심해지던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학교 공동체 안팎 수어들을 향한 자본주의와 국제 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빨, 주, 로, 초, 파, 보 각각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학교 당국은 수업방해, 불법 집회 개최, 교수지도 불응, 명예훼손의 제목을 저희에게 부과했습니다. 장신대는 저희 20대에 많은 시간을 보낸 곳입니다. 선생님이라 불렀던 분들이 사건 직후 저희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일삼던 한 언론의 기자가 그 이유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추궁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희를 보호해주고 방패막이 되어줄 분이 없었습니다. 학교는 이미 저희를 총회 및 학교 규칙 위반자로 공표했으며 저희는 그 조사 대상자로 공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들과 믿었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적합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는 학칙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유로 고발되었고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방어권을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행동의 분기와 진심을 이야기하며 교단 내에서 퀴어 이슈를 정치적 목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모습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징계였고 이 사실은 제가 직접 전달하지 않은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계에 모두 알려졌습니다. 학교는 더 나아가 저희 교계에 수행하고 있는 세상 정보를 포함하여 저희를 징계했다는 사실을 동성애 문제 관련 입장 및 대내외 대처 현황이란 책자에 담아 각 노회에 배포하려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저희의 징계 사실이 공문을 통해 노회를 통하여 저희의 각 소속 교회로 전달되었습니다. 재심 신청은 단칼에 거부되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교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단을 떠나라는 말을 듣게 된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막다른 길에 내몰린 저희가 학교로 다시 돌아가 공부하기 위해 신 앞에서 솔직하게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였습니다. 저희가 받은 징계는 그 자체로 너무나 부당했기에 소송 이후 변화될 학교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며 결국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학교는 회의와 협박을 시작했고 공적, 사적인 자리를 가리지 않고 저희에 대한 음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교계 목회자들과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스승과 모교를 고소한 모래한 돈을 목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성신자 입술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송을 받으며 결국 승소하였지만 학교는 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을 즉각 이행하지도 않았고 복학 신청 마지막 날까지도 복학을 받지 않아 저희를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장신대의 구성원이 되어 수업에 참석하고 함께 예배하였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학교 당국은 위반자로 낙인 찍힌 저희의 명예회복에 의무가 있었음에도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현 신대원장은 동문들이 모인 페이스북에 저희의 징계는 당연한 것이었다는 글을 쓰는 등 계속해서 저희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패소의 이유를 학교 규칙에 허술한 문구에 있다고 판단하였는지 규칙을 바꿔 학생에게 더욱 쉽게 징계를 줄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동성이 옹호라는 이유로 목사고시에서 불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닥칠 미래였습니다. 목사 후보생으로서 공부하고 사역하던 저희는 미래가 불확실해졌고 가족과의 관계가 망가졌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자책하며 교육과정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극복의 책임은 온전히